기능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면 이제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제 여러 기능들이 이제 서로 연결돼서 이제 복잡하면 이제 거의 뭐 배수로 이제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 단위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정말 피치 못하게 늦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저희 어떻게 하나요? 그럼 무조건 이제 직원을 다 투입하는 거죠. 이제 갈아야죠, 그때부터.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디벨로입니다. 저희가 개발 의뢰를 받을 때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한두 달이면 되죠? 예산은 이만큼이면 되죠?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는데 그러면 사실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네, 최소 3개월은 있어야지 빠듯하게라도 맞출 수 있겠다 싶은데 간혹 가다가 개발 기간에 대해서 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발은 단순히 이제 코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테스트, 배포까지 모든 과정이 이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못 하시고 굉장히 단순하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개발 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능의 복잡도, 두 번째는 사용자 유형, 세 번째는 개발 스택, 마지막으로는 이제 팀의 규모와 경험. 이제 이 4가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플랫폼의 기능이 얼마나 복잡하느냐에 따라서 개발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로그인 기능은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고 DB와 연결하는 정도로 끝납니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구조는 개발 시간이 짧고 테스트하기도 용이하죠. 반면에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 같은 기능은 이야기가 아예 다릅니다. 정말 다르죠. 네, 뭐 데이터 분석, 뭐 더 크게는 머신러닝 또는 뭐 고급 비즈니스 로직 등이 필요해서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앞전에 정해야 될 정책이라던가 기획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개발 시간이나 뭐 프로젝트 시간 자체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리고 또 기능 간의 연결성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기능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면 이제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제 여러 기능들이 이제 서로 연결돼서 이제 복잡하면 이제 거의 뭐 배수로 이제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 단위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한 쇼핑몰 기능을 이제 제품 리스트를 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간단하게 결제만 하면 엄청난 간단한 시스템인데 이제 이거를 뭐 A라는 컨셉의 이용자, 이제 B라는 컨셉의 이용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상품을 추천해주거나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거나 좀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좀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복잡하게 고려를 하고 이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복잡한 기능은 추가적인 설계, 뭐 코딩, 테스트 단계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몇 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단순히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라 완성도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시간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는 사용자 유형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개발 시간이 달라지는 건데요. 플랫폼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용자라면 기능들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중요해지겠죠. 반면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리자 기능은 훨씬 더 복잡해요. 사용자 데이터, 뭐 통계, 로그 파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수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복잡한 권한 시스템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특히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도 필요하고 이제 관리자 기능의 핵심인데 데이터 시각화 관리 그리고 편의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추가적인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최악이 뭐냐? 일반 사용자나 관리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납품하는 파트너 또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 사용자와 같이 유형이 늘어날수록 그 유형에 따라서 일반 사용자, 관리자, 파트너, 기업 사용자 이런 식으로 4개와 관련된 페이지를 각각 만들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개발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개발 시간을 정하는 세 번째 조건은 뭔가요? 기술 스택입니다. 제일 중요하긴 하네요. 제일 중요하죠. 플랫폼의 개발 속도, 이제 유연성,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인데요. 특히 모바일과 웹 중심의 프로젝트에서는 네이티브, 이제 하이브리드, 웹앱으로 나누어 고려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각 유형에 따라 이제 기술 스택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개발 효율과 시간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네이티브 앱은 특정 운영체제에 최적화된 방식이고요. 고성능이 요구되는 앱에 특히 필요한 거예요. 뭐 모바일 도어락이라던가 IoT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던가 GPS, 스트리밍 이런 부분들, 카메라까지 그것들은 굉장히 이 디바이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네이티브 앱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번에 iOS와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앱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제한된 예산과 리소스에서 빠르게 앱을 개발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앱을 만드는 개념인데, 이제 이런 앱은 이제 하이브리드 앱 개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앱 개발의 장점은 이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거나 앱에 그런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고성능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 스택 선택은 예산이나 성능,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하려는 플랫폼에 맞게 선택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가장 가격이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이티브는 말 그대로 각각 따로따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요.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내부 소스들을 작업하는 부분에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경우인 거고, 하이브리드 웹앱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웹으로 개발을 하고 그 웹을 패키징해서 올리는 구조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발 시간을 결정하는 마지막 조건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개발팀의 규모와 경험이 정말 큰 변수입니다. 대규모 팀이나 소규모 팀 각각 장단이 있어요. 대규모 팀 같은 경우는 역할이 분담되어서 작업을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프로젝트도 상대적으로 좀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팀원이 많아질수록 소통과 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정말 세상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 소규모 팀은 특히 의사결정이 빠르고 협업 과정에서 유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잘못한다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이제 리소스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개발 기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팀의 규모도 규모지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팀워크 아무리 커도 팀워크 좋으면 뭐 그렇죠. 알아서 척척 다 하니까, 이 원활한 팀워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개개인의 갈등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개발 시간은 시간이고 어쨌든 일정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희는 약속된 개발 기간을 단 한 번도 진짜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건 정말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가지만 하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추가적으로 기능 요구하셨을 때 더 늘어나는 경우 말고는 3월에 끝내면 확실하게 2월 중순에 끝내서 테스트를 들어가게끔 다 납품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내부 인력 관리도 확실하게 하고, PM이 일정 관리를 타임라인 쫙 짜서 매주 이제 미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분들과 소통을 하고요. 사실 기획이 제일 중요해요. 기획이 제일 중요하죠. 네. 기획에서 꼼꼼하게 다 되어 있으면 디자인도 척척척 나오고 개발도 다 나오는데, 기획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무한정 늘어나는 거는 어느 단계에서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그 기획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 중간에 갑자기 기획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획 부분이 시간 업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변수도 많죠. 정말 피치 못하게 늦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저희 어떻게 하나요? 그럼 무조건 이제 직원에다 투입해야 하는 거죠. 이제 갈아야죠,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노동력의 싸움인 거죠.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에게 직원과 팀원들에게 좀 무한한 감사를. 오늘은 플랫폼을 개발할 때 시간이 걸리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플랫폼 개발은 집 짓는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기초 공사에 시간을 많이 쓰면 튼튼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고, 적절한 기능을 심사숙고해서 배치하면 완성도 높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고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